안녕하세요. 스타데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의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댓글 질문도 주시고 전화로도 문의 주셔서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가입하시는 분들의 사정이 다 다르셔서 직접 보증보험에 문의하시는 게 빠릅니다. 따라서 유튜브에서 알려주지 않은 조금은 다른 내용, 우리가 빼먹으면 나중에 사기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내용의 특약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내용 중에서 종류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듯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한국주택금융공사 HF, 그리고 서울 SGI 서울보증보험, 이 세 가지가 가장 많고요.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 허그하고 HF는 공공기관이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민간기관입니다. 가입하는 비중을 확인해 보니 허그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서울보증보험은 민간기관이고 보증요율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기관이면서 보증요율도 가장 저렴하지만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대출을 받은 사람만 가입이 가능해서 이 또한 가입이 조금 적더라고요. 보험 커버 능력으로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전세금이 일단 7억 이상이면은 서울보증보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그는 7억 이하, HF는 5억 이하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보증요율은 서울보증보험이 가장 크고요. 순서대로 허그, HF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그와 HF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할인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허그 같은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하고 카카오페이 앱에서 신청하시면은 40% 정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앱에 들어가시면은 허그에 보험 신청 가능한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가입해 보세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경우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경매를 넣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또 전세권 설정을 하셨다면 바로 경매를 넣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보증보험의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전세를 구할 때 공인중개사분에게 말씀드려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있는 집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라면은 보증보험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뤘던 집주인이라면은 그 허그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가입이 안 되니 주택임대사업자면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집주인이겠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입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지사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요. 지금부터 임대차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필요한 특약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잔금 후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경우 위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며 전세보증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특약. 이 특약의 내용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계약서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된 후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가입 불가한 임대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본 특약을 작성한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등기부 등본의 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본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며 전세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 이 특약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에 다른 권리관계가 발생되어서 본인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에 현 임대인은 매매 잔금이 아니고 매매 계약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는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 특약을 작성하는 이유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모를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에게 이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보증보험 서류를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만약 본인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 종료 한 달이 아니고 2달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종료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종료하실 경우라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연락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빌라 전세 사기의 패턴을 보면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 보시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계약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면은 임차인은 계약을 끝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서 계약을 종료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압니다. 위의 내용 이런 것들을 특이하게 적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잠깐 어렵고 힘든 게 낫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소송으로 갔을 때 최소 6개월,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도 돌려받는다면 괜찮은데 이런 작은 노력들을 놓치면은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날리는 상황도 옵니다. 그러니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본인의 보증금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질문 내용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굿데이 스타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